화와 불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이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루 걸어서 네. 니네 아빠가 변했다. 어. 그냥 조금 화를 낼 일에 펄쩍펄쩍 뛰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뇌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화냈다고 뇌검사까지 엄청 받아야 걱정을 돼요? 하셨어요. 그 정도로요? 왜냐하면 그 화를 내는 정도가 아.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좀 세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주제에 화 내가지고 아마 남편이 화내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네,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반대로 또 갱년기 지나면서 또 막 아내가 화를 내가지고 마음고생하는 남편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네.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화낸다고 질환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아마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공식 진단명은 아니고요.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까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드시면서 좀 네. 우울해지시거나 아니면 또 특히 치매 초기에도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일이 아닌데도 아무런 목적 없이 지나치게 크게 화를 내서 주변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은 공식 질병이고 꼭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화는 누구나 내는 거잖아요. 네. 저도 뭐 여기 서보살 있었지만 이보살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낼 때가 분명 있어요. 뭐 화를 내요? 그럼요. 친구들과 뭐 화 낼 때 있고 안낼것 가족과 있을 같은데. 때. 이재성 화낼 때 아나운서 있고. 화내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낸다는 게 누구나 낼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이냐 아니냐 그 기준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 그렇죠. 어떤 이제 그 증상을 갖다가 우리가 질환이냐 아니냐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선 그 화를 낸다고 하는 건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열이 나듯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화가 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데 거기에 적당한 화를 내는 거는 아주 내가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다는 이런 이제 그 증상이죠. 우리 여기 아까 두 분이 화를 못 내신다, 안 내신다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적당하게 내면 이것이 이제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 불편한 원인을 우리가 알아서 그거를 증상을 제거하게 되면 화는 저절로 이제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아닌데 다만 화를 낼 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강도가 지나치게 화가 날 때 네. 또는 그 대상이 적절하지 않을 때 또는 그 기간이 상당 기간이 오래 갈 때 이제 이럴 때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뭔가 약간 좀 이 문제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 용어가 더 익숙했는데 네. 아까 이제 앞서서 오 교수님께서 이제 간헐적 폭발 장애가 이제 의료계에서 더 많이 쓰는 명칭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이제 같이 쓰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잘 안 외워지긴 하네. 간헐적 폭발 폭발 장애라는 장애. 게요. 예. 근데 이게 좀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뭐 있을까요? 예, 미국의 정신질환 통계 편람에 의하면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진단이 될 정도라고 하면 최근 3개월 동안에 적어도 일주일에 2일 이상 어떤 육체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 이 그 폭력의 정도가 지나쳐서 자신이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폭력적 행동이 1년에 3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감정 폭발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병적인 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유독 이런 기사를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특히 화가 너무 나서 편의점에 차를 몰고 돌진한 30대 엄마 기사가 맞아.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함께 볼까요? 이건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게 사고가 화가 나서 이렇게 아니 저걸 여러 번씩 막 저렇게.
저런 뉴스 보면 이렇게 뭔가 화를 조절을 못하거나 이렇게 아이고.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요즘 꽤 많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네. 상식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 분노 조절 장애가 이건 병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다시 봐도 놀라운 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오광석 교수님.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 분노 예, 조절 제가 장애로 봐야 할까요? 예. 미리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은 부모가 이걸 일으킨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무슨 사생대에 그림을 내려고 했는데 그걸 분실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그 사람이 고의를 했다. 그래가지고 화를 아주 지나치게 낸 건데 이 정도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간헐적 폭발장애 얼마나 뭐 자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한 교수님, 이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로 뭐 진단받은 분들 통계가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그 뭐 정확하게 그 통계를 본다는 것보다는 경향을 한번 얘기해 보면 갈수록 그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이 화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런 분들의 숫자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데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몸의 건강 또는 이 몸이 그 지금 이제 병들었다는 거는 개인의 문제거든요. 고통을 내가 받는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마음의 건강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사회적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는 사실인데 내가 고통받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준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인간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각박해지고 화가 날 이런 상황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인데 이거는 굉장히 염려할 만한 일이죠. 네. 네. 자, 누군가의 뭐 재산을 파괴한다거나 해를 입히는 것만 아니어도 네. 뭔가 요즘 화가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 조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간헐적 폭발 장애, 또 분노 조절 장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9가지 문항이 있는데 이거를 화면으로 만들어봤거든요. 한번 세보시면서 봐주세요. 주세요. 봤어? 봐봐, 내가 여기 청소 싹 다 해놨어. 아유 잘했네. 그게 다야? 봐봐, 내가 청소 다 해놨다고! 봐봐! 아니 반찬이 이게 뭐야? 아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유 이거 그냥 아유 그냥 이봐요, 아저씨 지금 내 어깨 쳤어요? 엄마, 이거 빨았어? 빨래통에 있길래. 야, 이걸 왜 빨아? 어? 이거 바지가 줄어들었잖아, 진짜. 이씨. 엄마 오늘 아무 말도 안 통해. 내가 지금까지 당신 뒷바라지 해줬잖아. 이혼해. 뭐 이혼? 아유 이걸 그냥 진짜. 저기 엄마, 나 늦었지만 공부 다시 해볼까 해서. 근데 지금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아니 그걸 지금 네가 할 수 있겠어? 아이고 왜 이렇게 짜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또 차가워 진짜. 가십시다. 아니 근데 옷차림이 왜 이래요? 안 가. 아니 안 간다니까. 난 안 갈 테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어? 왜 안 되는 건데 진짜. 보면서 스튜디오가 술렁술렁했습니다. 한숨이 나서. 보는 예. 것만으로도 힘드네요. 네. 짜증과 화를 받아내기가 힘든데 일단 9개 문항 몇 개씩 나오셨어요? 일단 저는 예. 7번, 9번이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약간 요즘에 어. 저렇게 영상처럼 심하진 않지만 제가 조금 성격이 좀 화가 좀 많아졌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거친 말까지는 아니지만 짜증을 좀 많이 내고 좌절감을 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는. 한 2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화 당연히 나죠. 그리고 또 저 사람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리고 좀 쉽게 흥분될 때가 있긴 있어요. 있죠, 있죠. 그런데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저렇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만 네, 제 나름대로는 화가 나죠. 예, 한 네. 3개 정도. 3개 정도. 네. 자, 그렇다면 온화함의 의인화 우리 박주아 아나운서께서는 한 몇 개 저는 정도 해당하세요? 하나도 없어요. 어머 진짜? 진짜요? 네. 이렇게
방송이라고 아니 정말 누가 꾸며진- 저를 무시하면 나는 무시받을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나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아까 이제 뭐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냥 서운하긴 하는데 화를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에게 호소했던 아버지의 증상은 저 중에 한 4개는 좀 넘는 것도 같고 아버지 죄송해요. 이 네. 방송 보시고 계실 텐데. 근데 저는 없다고 해도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없다는 게 좋은 거 아니죠.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는 거는 지극히 우리 삶의 일부분인데 그 화가 나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야 되는 거는 화가 나는 거하고 화를 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화가 나는 거는 내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거를 참느냐 행동으로 옮기느냐 하고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내가 그걸 느끼는 거는 정상이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주로 행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대개 여기서 이제 하나에서 뭐 3개 정도 이렇게 되면 아 이분은 아주 정상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표현하고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4개에서 한 6개 정도는 이제는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이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에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내가 억누르고 있는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 아닌가를 조심할 소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7개에서 9개 정도 된다 그러면 이분은 빨리 우리 오 박사님을 만나봐야 돼요.